수치 해석 제4장 세 번째 파트에서는 머신 입실론과 바놀리 모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머신 입실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더블 프리시전을 사용하는 맨랩에서는 기본적으로 실수를 8바이트를 가지고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실수가 8바이트로 표현이 되면 이런 범위를 갖습니다. 최고 작은 숫자가 10의 마이너스 308승, 그리고 최고 큰 숫자가 10의 308승 이렇게가 나오고, 이 숫자를 이제 뭐 따로 쓸 일이 있을 때는 우리 이런 키워드를 쓸 수 있습니다. 리얼 민, 리얼 맥스. 그리고 정수는 기본적으로 어떤 맨랩에서 숫자를 배정을 하면 실수로 간주하고 이제 8바이트를 배정을 하는데요. 정수를 배정할 때는 우리가 특별하게 몇 바이트를 쓸 것인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4바이트로 정수를 표현한다 그러면, 부호가 있는 정수를 표현한다 그러면 이 범위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얼마 얼마, 플러스 얼마, 이 범위가 나오고요. 8바이트 정수를 표현하면 당연히 더 넓은 범위로 표현을 하겠죠. 그거를 맨랩의 이제 문서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면, 맨랩은 정수 데이터에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 저장 공간 지원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부호가 있는 정수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인데요. 그것의 바이트가 많이 배정될수록 그 값의 범위가 이렇게 아주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수를 지정하려면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int 64, int 32.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예를 들면 16비트 정수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런 예제가 있습니다. 325라는 숫자를 16비트 정수로 x에다 배정하라 이렇게 이제 쓰면 거기에 해당되는, 예를 들면 2바이트죠. 2바이트가 할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맨랩에서 한번 보면, 일단 리얼 민과 리얼 맥스를 치보면 조금 전에 그 숫자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A에다가 4를 배정했다 그러면 후즈에 보면 A가 더블로 해서 배정도 해서 8바이트 배정된 걸 알 수 있죠. 기본적으로 A에 이 숫자 4가 실수로 이제 간주되는 거죠. 근데 B라는 데다가 정수로 4바이트면 48, 32비트니까 5라는 걸 배정했다. 그러면 4바이트가 이제 B에 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후즈를 보면 이렇게 int 32라는 형식으로 해서 4바이트가 B에 배정된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정수의 범위, 정수를 몇 바이트 쓸 것인지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머신 입실론 내에서 설명을 드리면, 입실론이라는 기호로 쓰는데요.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실수를 연속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컴퓨터가 갖고 있는 한계인데요. 가령 8바이트로 표현한다 그러면 64비트로 실수를 표현하다 보니까 모든 연속적인 실수를 다 표현할 수 없고, 어떤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드문드문 실수 표현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정밀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가 머신 입실론인데요. 어디서 이걸 재느냐 하면은 1이라는 숫자와 그리고 그 다음 바로 위에 있는 실수가 그 사이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이거를 보고요. 요 간격을 우리가 입실론, 머신 입실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맨랩에서는 이 간격이 2.2 곱하기 16승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이라는 숫자 다음에 있는 숫자는 뭐냐면 1 더하기 2.2 곱하기 16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EPS를 치보면은 이렇게 EPS 머신 입실론이 이렇게 되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근데 이것은 1과 그 다음 실수 사이 간격이고요. 만약에 R이라는 실수가 있으면 그 다음 수는 어디서 나오느냐,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그 간격은 R에다가 EPS로 곱해주면 그만큼이 간격이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예로 우리가 가장 큰 실수가 리얼맥스죠. 그 리얼맥스하고 리얼맥스가 여기 있고, 그 다음 실수 표현이 될 텐데 그 사이에 공백이 있습니다. 공백이, 이 공백의 간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으면 리얼맥스에다가 이제 EPS를 곱해보면 되는 거죠. 곱해봤더니 무려 3.99 곱하기 10의 292승이라는 간격이 나옵니다. 엄청난 간격이 그 다음 실수로 표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컴퓨터는 실수를
불연속적으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이 간격도 점점 커진다는 거, 그걸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표현할 수 없는 숫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반올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머신 입실론 부분만 보면 1, 그리고 그 다음 실수가 1 플러스 입실론인데요. 이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 사이에 어떤 값을 만약에 줬다. 어떻게 할까? 컴퓨터는 처리할 수가 없죠. 처리하는 방법은 이것을 반을 나누어서 아래쪽은 내림을 하고 위쪽은 올림을 하는 거죠. 이게 반올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올림 하게 되면은 그만큼 오차가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죠. 이걸 반올림 오차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일 경우에는 반올림 오차가 2분의 입실론이 되죠. 자, 그러면 실수 R에 대해서는 반올림 오차가 2분의 입실론에다 R을 곱해준 만큼이 반올림 오차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크면 클수록 반올림 오차가 커지는 거죠. 이런 반올림 오차는 두 가지 상황에서 참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상황을 많이 프로그래밍 같은 거 할 때 피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아주 비슷한 크기의 수끼리 뺄셈을 할 경우는 그 남는 값이 아주 작아지겠죠. 그럴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큰 수하고 아주 작은 수를 덧셈하는 경우, 이럴 때 이 작은 수가 이제 반올림 오차 때문에 무시될 수가 있고 덧셈이 안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두 가지 상황이니까 프로그래밍을 뭐 우리가 짠다든지 할 때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잘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겠습니다.